왜 이렇게 갑자기 이것들이 급해졌나? 친문 내각제 세력들이 급해졌나? 그 다 이유가 있어요. 급해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뒤에 있습니다. 전부 다 문재인이 뒤에 있어요. 낙연이가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필요 분권형으로 가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 문재인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재인이 뒤에 있어요. 지난 보궐선거에서 얘들이 충격을 받았어. 지난 보궐선거에서 남양 보궐선거에서 얘들이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선거 담화에서 선거 이런 걸 많이 말하는 거 봐서 남양 보궐선거에서 이재종 떨어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민주당 깃발만 꽂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친문 정치인이라서 떨어지는 걸 보고 나름 충격을 받았어요. 얘들이. 아니, 민주당 의원인데도 안 돼, 호남에서. 근데 친문 정치인이라서 더 안 돼. 그럼 앞으로 호남에서 수박 인기 없는 놈, 수박은 인기 없어. 앞으로 어디 가든 수박은 인기 없어. 이 기득권 수박놈들, 구태적 패들은 어디 가도 이제 정치인 뽑히질 못해. 유권자로부터 뽑히질 못해. 그런데 정치는 하고 싶어. 이놈들이. 정치인은 하고 싶고 국회의원은 하고 싶어. 방법이 없어. 뽑히지는 못해. 공적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이 얘들을 통과시켜 주지도 않을 거야, 이제는. 당원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이제는. 호남에서조차 안 뽑혀. 호남에서조차 민주당 깃발 써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 이제. 문재인, 김정수까지 설쳐대도 안 돼. 문재인, 김정수까지 설쳐대도 호남에서조차 안 되는 거야.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얘들이. 이래 되면 이거는 이제는 지역구로는 안 돼. 선출로는 안 되는 거야, 선출로는. 이제 비례밖에 없어. 이제 내각제밖에 없는 거야, 얘들이 정치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비례 내각제밖에 없어. 호남에서도 안 되니까. 담양 보궐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마조마 완전 충격 그 자체죠. 빨리 이거는 내각제 해야 되겠죠. 자기들은 국회의원 계속 가고 싶으니까. 다 급해진 거예요. 겁이 팍 난 거죠. 이제는. 앞으로 정치판에서 자기들 판이 없어졌어. 자기들 자석이 없어졌어. 당원들이 다 싫어해. 늙은 당원들까지 이제는 다 싫어해. 오래된 당원들까지 얘들 적폐성을 다 알아버렸어. 이제는. 판이 뒤집어져. 대한민국의 진보판이 확 뒤집어버렸어, 그냥. 겁이 나죠. 그런데 정치는 하고 싶고, 기득권은 그대로 가지고 싶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각제야죠. 내각제. 안 뽑히고 국민이 선출 안 하고 저거 비례로 뽑힐 수 있는 내각제. 일단 우원식 담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원식 담화 내용. 참. 이번 대선 때 개헌, 일단 제목에는 이번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 이게 큰 제목입니다. 아이고, 까방권을 잃었어요. 우원식 의장은 담 넘어서 윤석열의 위헌 계엄을 해제한 그 까방권을 잃었어요, 이제는. 우원식 의장님. 아이고, 참. 우원식 의장님은 이제 까방권을 잃었어요. 욕 들어야 됩니다. 엄청 지금까지 친명 좌장이라고 불리던 우원식 의장이 개헌을 말했는데도, 국민들 여론은, 민주당 당원들 여론이 이렇게 안 좋구나 하고, 진짜 임기단축 개헌을 말하던 김용민이나 친문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제. 어떤가. 진짜 민주당 당원들이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소름 끼쳐하고 싫어하는지, 친명 좌장이라 불리던 우원식까지 이렇게나 몰아가는구나, 개헌을 말하면. 이런 분위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명은 없어요. 친명은 없죠. 그래도 여태껏 우리가 좀 그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원식 담화 내용을 줄여서 보면은,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승자 독식. 근데 이게 약간 일입니다.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이게 개헌론자들이 계속 말하는 거죠. 대통령제가 승자 독식의 위험성이 있다. 윤석열이 같은 대통령이 나오면 대통령이 다 하려고 한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상권분립이라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석열이도 어느 정도 견제를 받았어요, 국회에서. 상권분립 민주주의 질서가 잡혀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혼자 승자 독식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이 같은 대통령이 문제였지. 거부권 남발도 역대 제일 많이 쓴 윤석열이 같은 대통령이 문제였지. 승자 독식의 시스템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대통령제 내내 노무현 대통령도 문제였겠네? 김대중 대통령도 문제였겠네?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라면. 아니잖아요. 윤석열이가 문제였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였겠네.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아니잖아요. 윤석열이가 문제였지. 이 대통령제 자체가 승자 독식 구조가 아닙니다. 상권분립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자꾸 개헌 내각제 말하면서 승자 독식. 아니, 승자가 독식하는 게 아니고 원래 선거가 그렇잖아요. 선거가 투표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투표도 그렇잖아요. 표에 따라서 표를 많이 받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승리한 사람을 쳐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승자 독식이 아니고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 주권으로 가기 위해서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래 말하거든요. 우원식 의장 담화에서. 국민 주권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국민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투표를 국민이 해요. 국민 주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민 주권으로 가기 위해서 권력을 분산해. 그럼 지금 국민 주권 없다는 거니? 우리나라 국가가 뭐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 국민 주권 국가예요. 예? 국민 주권 국가인데 국민 주권으로 가기 위해서 권력 분산해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 주권 국가예요. 우리가 투표해갖고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는 국민 주권 국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국민 주권으로 가기 위해서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그런데 권력을 분산하는 게 내각제가 정말 권력 분산하는 방법일까요? 내각제가 권력 분산하는 방법일까요?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인데 권력을 의회에 독식시켜주는 게 내각제입니다. 행정부 권력, 사법부 권력, 이런 권력을 의회에 독식시켜주는 게 내각제입니다. 상권을 의회에 통합시켜주는 게 상권의회 통합이 내각제입니다. 이게 권력 분산일까요? 진정한 권력 분산일까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상권이 잘 분산돼 있는데 이걸 의회로 독점시켜주는 게 이게 권력 분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 권력 집중을 걱정하면서 국회의원 권력 집중은 걱정을 안 합니까? 총리 권력 집중은 걱정을 안 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너무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무슨 권력 분산이에요? 내각제야말로 권력 통합, 권력 집중이에요. 입법부에 권력 집중시키겠다는, 국회에 권력 집중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권 분립이 잘 돼 있어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 상권 분립 잘 돼 있는데 입법부로 권력을 통합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상권 분산이 아니고 권력 분산이 아니고 권력 집중, 권력 통합, 입법부 권력 통합이죠. 예? 아베도 독재했죠. 일본의 아베도 그래서 자민당 독재했죠. 80년간 의회 독재. 자민당이 독재했잖아요. 80년간. 응? 그리고 제3 우원식 의장이 말한 겁니다.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협치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 말할 내용입니까? 지금 시점에 말할 내용이에요? 내란을 종식도 안 했어요. 지금 국힘하고 협치 말할 때예요? 지금 내란 공동정범 정당인 국힘하고 해체시켜도 모자랄 이때에 국힘당에 지금 내란 막 선동질하고 윤상현 같은 거, 나경원 같은 거, 정강훈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뭐 소년보 손잡고 하고 막 하느니 선동질하고 막 그런 게 천지인데 지금 그런 것들하고 협력 말할 때입니까? 최상목 한덕수를 쳐넣어도 모자랄 이때에 지금 국민 통합으로 협력 협치 말할 때예요? 내란 3종 열어야 될 때인데 지금. 그럼 지금 내란 정당을 뭐 용서 화합하자는 말입니까 지금? 내란 민주주의 반민주입니다. 반민주. 계엄 선포는 국민 주권을 갖다 찬탈한 반민주 행위예요. 이런 정당을 용서 화합하자는 겁니까? 용서 화합하자는 거예요. 이 시국에. 네 번째, 상권 분립의 기둥을 더 단단히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상권 분립의 기둥을 더 단단히 세우는 일이 필요해서 개헌해야 된다. 그럼 대통령제 유지하면 되겠네. 그럼 상권 분립 기둥 지금 괜찮으니까 대통령제 유지하면 되겠네. 그런데 개헌해야 된다. 내각제로 개헌해야 된다. 그러면 입법부인 국회로 권력이 불평등하게 쫙 집중되는데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상권이 입법부 의회로, 입법부로 통합이 되어버려요. 상권 분립이 안 되고, 민주주의가 반민주가 되어버려요. 진짜, 우원식 의장님, 이런 때, 속셈이 뭐 개헌을 아예 막 막아버리려는 속셈인지 어떤지 그런 걸 몰라도, 그런 전략적 속셈인지는 몰라도 욕 들어도 쌉니다. 욕 들어야 돼요. 우원식 의장이 뭐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반면교사적인 그런 뭐 스스로 희생자의 역할, 피리 부는 소년의 역할을 자처하신 건지는 제가 그 깊은 속내까지는 몰라도 이런 행보를 하신 건 욕 들어야 돼요. 다섯 번째, 권력구조.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크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크다. 이게 바로 여기서 문제가,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뭐가 큰데요? 지금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문제입니까? 예? 이게 국회의원들 정치인의 입장이란 겁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돼요. 지금 계엄 파면 선고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지금 민생하고 지금 경제 민생이 추락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절망각이고 나라 빚이 100조 늘었고 예비비는 2조밖에 없고 산불 나가지고 그걸로 다 써야 되고 지금 대선은 60일, 조기 대선은 60일밖에 안 남았고 국민들은 3년 동안 쪼달려가지고 이제야 겨울 지난 봄이 왔고 그런 느낌인데 지금 권력구조 개편이 중요합니까? 누구한테 중요합니까? 지금 권력구조 개편이 누구한테 중요한데, 이씨. 권력구조 개편이 누구한테 중요해, 이씨. 나 진짜. 욕이 안 나옵니까? 국민들은 욕 안 나와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그래 말하면서 민주화 1987, 1987년 막 언급해요. 1987년 언급해요. 그러면 자칫하면 이분들이 민주화 열사들을 혐의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개헌 세력들이. 개헌 세력들이 1987년, 개헌 내각제 세력들이 1987년 민주화 열사들을 혐의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민주화 열사 후손들이 혐의받는 것 될 수 있어요. 개헌 내각제 세력에 의해서. 이번 개헌 내각제 세력에 의해서 1987, 5.18 민주화 세력들은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개헌 이 개헌에 의해서. 왜? 승자 독식 구조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1987의 민주화 1987 5.18 운동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예? 대통령 직선제를 우리 국민이 이뤄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대통령 직선제를 이 사람들은 개헌 내각제 세력들은 승자 독식 구조를 한단 말이에요. 승자 독식 구조라고 폄훼한단 말이에요. 우리 민중이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를 승자 독식 구조라고 폄훼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각제 세력들이. 그러면 1987 민주화 유공자들은 결국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아니고 승자 독식 구조의 권력 구조를 일궈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이 개헌 내각제 세력들이 그렇게 폄훼한 겁니다. 그렇게 폄훼한 거예요. 1987 민주화 유공자들을 승자 독식 구조의 권력 구조를 이뤄낸 사람이라고 폄훼한 거가 되는 겁니다. 민주화를 이뤄낸 게 아니네, 그럼. 아니네. 1987 민주화 유공자들은 이 내각제 개헌 세력들의 표현에 의하면 민주화를 이뤄낸 게 아니고 승자 독식 구조의 권력 구조를 이뤄낸 사람들이네? 이거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을 폄훼한 거 아닙니까? 예?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 운동권, 임종석이나, 그런 것들도 지금 이걸 주장하는데, 자기들 스스로를 폄훼하는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도 안 되는 거. 자기들 스스로를 비하하고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직선제를 민주화 운동으로 어렵게 이루었는데, 이걸 승자 독식 구조라고. 승자 독식 구조, 권력 구조라고. 그럼 결국, 민주화 항쟁에서 얻어낸 게 승자 독식 구조의 권력 구조이다. 폄훼한 거네,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거네. 예? 그래가지고 개헌이 필요해가지고, 예? 개헌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는 대통령을 직접 뽑지 말고 국민이 직접 뽑지 말고, 총리를 국회의원이 뽑게 하라. 누구 맘대로 그게 민주적이다. 대통령제 말고 총리가 대표하는데 총리를 국회의원들이 뽑는 게 그게 민주적이다. 국민들은 투표하지 말고, 그게 민주적이다. 국민 투표는 이제 한계가 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투표해가지고 총리를 뽑는 게 더 민주적이다. 예, 그러면서 6번째, 개헌을 할 때는 정치 사회적 합의하고 구체적인 개헌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요. 정치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개헌안이 필요하다고 우원식 의장이 말해요. 저기 담화에서. 그런데 이 정치 사회적 합의에 자기들은 정치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또 말을 해요. 정치 사회적 합의를. 둘 다 마련됐다고. 구체적인 개헌안. 그런데 정치 사회적 합의가 관련 이루어졌나요? 예? 안 이루어졌어요. 저거 시민단체, 언론, 정치 모두 기득권들만의 합의만 이루어졌어요. 그들만의 기득권들만의 언론 빙신, 언론 기득권, 시민단체 적폐 기득권, 진보 좌파 시민단체 적폐 기득권. 그 다음에 정치 모두 기득권들만의 합의가 이루어졌지 국민들과의 합의는 전혀 없어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보 좌파 엘리트층 기득권들만의 합의만 이루어졌지 국민들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응? 그리고 개헌안이라는 것도 구체적인 개헌안이라고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것들이 문재인 노무현 때 법제처에 넣어놨대. 지금 얘들이 지금 보면 20년 전부터 만들어진 도태된 개헌안입니다. 개헌안도. 그래서 구체적인 개헌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개헌 대토론의 개헌안이라서 구체적인 개헌안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7번 개헌의 걸림돌이 국민투표법이래. 우원식 의장이. 1번 반드시 개헌하자고 그렇게 말해.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얼마나 개헌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재외국민들 투표법으로는 개헌 이 투표에 참가할 수가 없으니까 재외국민 투표법까지 바꾸는 법을 개정해야 된대. 얼마나 지금 개헌하고 싶은 거야? 개헌의 걸림돌, 그러니까 또 개헌의 걸림돌로 이제 국회 개헌 특위까지 만들어, 이제. 개헌 특위까지 만들겠대, 월요일 날.
개헌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서 우원식 의장이. 그러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 찢대 데리고 절벽으로 뛰어내리려는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기에는 우원식 의장이 너무 과도하게 굴고 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는 어쩌면 오히려 다행이다. 우원식 의장이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개헌 세력들을 저러고 있나 하고 했는데 너무 좀 과도하게 구는 거 아닌가. 우원식 의장은 너무 과도하게 구는 거 아닌가. 전략적으로 굴기에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그래서 과도하게 굴든 안 굴든 전략적으로 굴든 안 굴든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하면 되는 거야. 일단 우원식 의장이 한 것에 대해서 리액션은 우리는 개헌 반대일세. 우리는 개헌 반대일세. 이런 개헌 반대일세. 지금 내란 종결도 안 된 마당에 협치 협의 반대일세. 이것만 고수하면 된다는 것이지. 손절까지는 안 하더라도 지켜보더라도 조금씩 좀 지켜보더라도 이건 너무 과도하고 이거는 뭐랄까 광복되자마자 일본 놈 친일파들이 정권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광복되자마자 친일파 놈들이 색깔 바꿔서 정권 잡으려고 하는 딱 그때를 보는 것 같아. 역사적으로 이승만하고 손잡아서 친일파들이 바로 정권 잡으려고 했던 그때를 보는 것 같아. 지금 광복되자마자. 그때는 나라를 뺏겼지만 친일파들한테 나라를 이제 정권을 넘겼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각제 세력에게 이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피땀 눈물로 지금 2년 반 동안 이 탄핵을 읽어냈는데 내란 종결, 종식, 처벌, 내란 공범 처벌, 김용현이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저런 한덕수, 최상목 이런 거 처벌 안 하고 벌써부터 협치 협의 말하는 거. 협치 협의 협력 말하고 용서 화해 말하고 통합 말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같은 거. 정강훈, 손영보, 이만희 같은 거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잖아. 선동질 했던 거. 뉴라이트. 친일 뉴라이트 반드시 처벌해. 김태효 같은 거. 깨끗이 처벌하고. 그래야지 지금 총리 임명권을 갖다 국회에 가지겠다고 지금 내각제 막 해사는 거. 이게 뭐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참.